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거센 폭풍우를 마주한 하루였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 주스가 약세를 보이며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왔는데요. 이러한 뉴욕발 기술주 둔화 흐름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켜며 불안하게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우며 무기력하게 밀려났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기술주와 중소형주들이 동반 급락하며 하락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급냉시킨 건 무엇보다 국가대표 대장주들의 부진이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롭게 매수세를 받쳐보려 안간 힘을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거센 매도세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강한 이탈세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며 양 지수 모두 큰 상처를 남긴 채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이 시각, 오늘 우리 시장이 받은 거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고 대응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김수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의 상승세를 이끌던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의 독주에 제독이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약세를 주도했는데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민간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미 국채 금리가 장중 4.5% 선을 웃돌며 급등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입은 겁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까지 일제히 3%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시장의 절대적인 주도주가 흔들린 만큼 향후 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금리 부담을 이겨내고 빠르게 지지선을 구축해줄 수 있을지가 투심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증시 기술주 전반에 보는 차익 실현 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네트워킹 강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브로드컴은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48%, 주당 순이익은 85%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훌륭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배출이 2배나 뛰어오른 건데요. 하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투자자들의 너무 높아진 눈높이에 있었는데요. 브로드컴이 제시한 다음 분기 AI 칩 매출 전망치는 160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였던 17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행보를 보인 데다 빅테크의 막대한 AI 지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대형 악재를 만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을 압박한 가장 큰 요인은 미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중동의 정세 불안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공급망 차단 우려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6달러를 돌파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10%, 한국과 중국 등 45개국의 12.5%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 재개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다만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주당 135달러의 공모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 규모의 비상장 IPO를 추진하면서 미래 혁신 산업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미증시에서도 AI 반도체와 글로벌 관세 수혜 및 피해, 그리고 우주 항공주 흐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금리 부담과 고율 관세라는 대형 악재가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 와중에도 스페이스 X 같은 미래 혁신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주도권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 사이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증시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투자의 힌트를 꼼꼼히 짚어내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봐야 볼 만한 뉴스도 체크해봐야겠죠.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누적되면서 외식과 카페 업계가 결국 가격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서민들의 필수 기호품이 된 커피와 외식 브랜드들이 줄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가커피와 더벤티, 커피빈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음료와 스틱커피를 가격을 올렸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도 여러 외식 브랜드의 메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서브웨이와 롯데리아 역시 가격 상향 조정에 동참했는데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우회 인상도 나타나면서 국내 치킨은 최근 일부 부분 메뉴 내 중량을 기존보다 낮추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원가 압박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러한 가격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고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식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쟁스당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연쇄회동에 나섭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소버린 AI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만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접점은 역시 AI 반도체용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이미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은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자율주행, LG의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그리고 네이버의 AI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우리 기업들에게 대규모 설비 투자와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실제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사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내대출은 DSR이나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규제 사각지대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GA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해 초 민간기업의 사내대출 보증 규모는 6,02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 중 74%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사내대출 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대기업들은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산 격차를 벌려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소식들을 보면 우리 경제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규제를 피해 사내대출로 몰리는 씁쓸한 현실까지 겹친 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겉만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6월 5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졌고 간밤 미국 기술주 하락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가며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했고 오늘은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장중 한때는 코스피 시장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긴장감이 커졌고 코스닥 역시 장중 천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막판에는 낙폭을 일부 줄이며 가까스로 천선을 방어해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78.82포인트 5.54% 하락한 8,160.5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인데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부담에 미국 기술주 약세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7.29포인트, 4.5% 내린 1002.44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천선 아래로 밀리며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마감 무렵 가까스로 천선을 사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발끝 하나 걸친 장세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핵심은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하락장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조 5,211억 원을 팔아치웠고 기관도 9,431억 원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시장에서 부담을 더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개인이 337억 원, 기관이 1,450억 원을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1,8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과 기관 일부가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가 양시장을 모두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물을 쏟아내면서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수급 부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흐름의 핵심은 반도체는 쉬고 금융과 지주사가 버텼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반도체 투톱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도 7거래일 연속 두 종목을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의 흐름을 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6%대, SK하이닉스는 더 큰 낙폭으로 9%대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3거래일 조정을 뒤로하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부품 수요와 MLCC, 기판 사업 기대감을 바탕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39%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본진이 쉬어가는 사이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준 셈입니다. 또 오늘은 상대적으로 금융주와 지주사 쪽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쏠림 장세가 잠시 식자, 시장의 시선이 방어력 있는 업종과 지주사로 옮겨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약세를 보였고 알테오젠, 삼청단제약 등 바이오 대형주들도 무거운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4,000원 하락한 13만 2,500원에 장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형제주 역시 전일 대비 8%대 하락하며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역시 코스피 반도체 투톱 약세의 그림자를 함께 맞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를 식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등장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코스닥은 천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며 불안한 마감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행진이 멈출 수 있을지, 그리고 쉬어간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시장의 엔진을 켤 수 있을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엔터 대형주인 CJ E&M 짚어보겠습니다. CJ E&M이 오늘 자회사의 대형 악재 소식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중 내내 무기력한 하락세를 보인 끝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은 자회사 티빙에서 발생한 대규모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인데요. 티빙 측은 해커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아이디와 성명,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티빙의 최주희 대표가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 사과문까지 제시했는데요.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던 티빙이었기에 이번 리스크는 모회사인 CJ E&M의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시키면서 강한 매도세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은 전거래일보다 낮은 39,10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4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향 곡선을 그렸고 장중 최저 38,150원까지 밀리는 등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전거래일 대비 2.67% 하향 조정된 38,25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CJ E&M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역시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과 이에 따른 연쇄 회동 소식에 쏠려 있는데요. 이번 회동에는 LG전자가 단순한 가전기업을 넘어 엔비디아가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는 AI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며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공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전제조 노하우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유한 LG전자가 엔비디아의 AI 뇌를 탑재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공정의 글로벌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영토 확장에 실질적인 조력자로 떠오른 LG전자의 향후 협력 구체화 여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 대원제약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고 있죠. 그러면서 대원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 결과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물질은 기존 치료제들이 한계였던 장기 투여 시의 체중 감소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췌장 세포 보호와 신장 기능 개선 등 장기 보호 효과까지 동시에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투여 22일 차에 대조군 대비 최대 50% 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공복 혈당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획기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압도적인 전임상 데이터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한 건데요. 다만 전임상 단계인 만큼 실제 인체에서의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향후 비임상과 임상 연구 과정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8,670원 진입을 시도하던 대원제약은 장중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때 상한가인 11,24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상한가를 직행한 대원제약은 장중 내내 풀리지 않고 강한 흐름을 유지하며 오늘 종가 11,24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원제약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54% 급락한 8,160선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4.5% 하락한 1,002.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유통과 전기전자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한가 종목이 없었던 만큼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오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94% 오른 11,24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었습니다. 대원제약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파머스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연구 중인 4중 작용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기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글루카곤과 가스트린 기전 등을 더한 4중 작용제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장기 기능 보호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차세대 신약 후보입니다. 특히 전임상 시험에서는 비만 실험 G모델에 투여한 지 22일 만에 대조군 대비 최대 5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공복 혈당 역시 크게 낮아지면서 양리성 유효성까지 파악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이 차별화된 다중작용 기전을 앞세워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8% 오른 3,285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질화교소 베어링을 적용한 차세대 감속기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지화교소 소재를 적용해 무게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무게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강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효율과 구동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관련 부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보틱스 역시 경원권 분쟁 이슈를 마무리한 뒤 생산 설비 확대와 로봇 사업 투자에 나서면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압력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했고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대원제약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아이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신약 개발과 신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앞으로는 실제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여부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진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화학업계가 주목하는 미래 소재입니다. 최근 화학업계는 전기차와 배터리, 도심항공교통, 친환경 산업의 성장에 맞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화학업계가 미래 소재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플라스틱 고분자 소재 전시회 차이나 플러스 2026에서는 화학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제시됐습니다. 바로 신소재, 지능화, 녹색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화학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 생산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관련 소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소재입니다. 전기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 수직 이착륙기 등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볍고 강한 소재, 고기능성 소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기업들은 배터리 보호 소재, 경량화 소재, 로봇용 플라스틱 등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화입니다. AI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화학기업들도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전환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 원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포장재 규제 강화까지 더해서 화학기업들은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화학기업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과 순환경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은 첨단 소재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은 전기차, AI,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고부가 가치 소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미래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부가 가치 소재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 너무해. 정말 너무 해가 절로 나오는 잔인한 TT 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이번 주말 주식장 잠시 멀리 하시고 지친 마음 달래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승희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소나기에 우산도 없이 흠뻑 젖어버린 하루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비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다 같이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을 안고 퇴근하게 된 야속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나기가 오고 나면 무조건 해는 뜬다. 다음 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해가 붉게 뜨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주말과 다음 주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주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분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S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